삼성전자 입사 서류 구인 공고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이 준비된 직무를 가지고 바로 서류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요. 모든 입사 서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랄지 그다음에 향후 포부가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별로 그 전체적인 항목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자, 천천히 한번 보시죠. 잠깐 천천히 보시죠.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그 다음에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자, 마케팅에서는 본인의 경험 중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의견을 조율.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공계죠. 본인의 경험 중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가진 의견을 조율, 문제 해결 경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먼저 전체 이제 항목을 다 보셨죠? 4번까지 1, 2, 3, 4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디다가 내 준비된 직무를 먼저 집중하고 퍼스트 직무를 하고 그다음에 세컨드 직무를 할 때 제가 말한 퍼스트 직무라는 것은 가장 직무하고 근접한 거, 가장 근접한 직무를 직무 부분에 쓰시고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비중이 낮다 하면은 이제 그다음 분야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그룹을 보시면은 자, 회사 선택 삼성, 그다음에 직무 선택 기본적인 사항은 의미가 없어요. 우도적인 정도를 한번 보시고 나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냥 내가 삼성에 가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해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만드시면 거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 준비했던 모든 직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과연 이 삼성에서 요구하는 직무하고 일치가 되는지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래 한글이나 워드로 정리해서 약 1,500자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1,500자 정도로 만들어 놓되 이제 제1 직무하고 직무에 관련된 제2 경험을 2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직무에 대해서 2가지의 경우 수를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글자 수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 놓고 모집 공고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자, 삼성전자를 이원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바로 직무예요, 직무. 직무고요. 준비한 직무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뭐겠습니까? 향후 포부예요, 향후 포부. 그러니까 이게 700자씩이니까 300, 400 하든지 500, 200 하든지 350, 350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400, 300을 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원한 임무가 더 중요하니까 400점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300자는 향후 포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이유와 향후 포부와 이런 2번, 3번, 4번이 비슷하게 연관이 돼야지 각자로 놓으면 안 됩니다. 각자 분석이 되면 안 돼요. 분류가 되면은. 그 다음에 2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자신의 영향을 끼친 인물.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전자면 전자 해서 삼성에 관련된 인물도 많이 있고 국제적인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의 현재 지원한 직무하고 관련이 되냐 이거죠. 관련이 되면은 그분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안 쓰신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영향을 가장 끼친 분 부모님이랄지 뭐 이순신 장군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서류를 만드실 때는 직무, 내가 이런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유튜브의 박사님 교수인지, 최악의 경우에는 아니면 대학 교수인지, 학과 교수인지, 아니면 내가 실습을 갔는데 어떤 분야를 할지 그런 내용을 쓰신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그분 때문에 그런 계기로 내가 전자공학에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분야에 이 직무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링컨 대통령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다음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선택. 자, 천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이번에 시험에 출제를 해봤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 정부, 공기업, 일반 기업이 가장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ESG예요.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ment예요. 근데 ESG에서 제가 ESG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례를 얘기하세요라고 써보고 내봤는데 실제로 원하는 답변을 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아마 2021년 가을 2022년까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서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공통 질문이 ESG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SG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러지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소서 대필 누구누구 안녕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 얘기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애언이 아니고 직무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ESG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공기업, 일반 기업과 상관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눠지죠. 자, 영업 마케팅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나눠집니다. 이공계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마케팅도 내가 지원한 분야. 자, 내가 마케팅을 지원했어요. 경영 지원을 지원했어요. 경영 지원에서 또 어떤 분야를 나눴다가 하자고. 그러면 그게 과연 내가 왜 그 경영 지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인문사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리더십과 조직력을 많이 물어보고요. 이공계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과 대인관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제가 이제 채점을 해보면은 제가 서류센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이 기술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교수 과제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대학 신문사에 있었다든가 축제 때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알바를 했다든가 주로 알바가 많았죠. 그리고 학과 학생들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이 기업에 가서 실수한 거, 잘못한 것이 더 좋아요. 사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거. 내가 내가 파이썬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에 갔더니 파이썬이 아니고 HTML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더라든가 그래서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의 차이가 있었다든가 이런 실수한 거 이런 것을 써야지 여러분이 잘한 것보다는 대학생활 이것은 별로 서류 전형에 가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